안녕하세요. 저는 우소희 강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 마인드맵 설명하는 유튜브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작성한 마인드맵은요, 제가 연합나비라고 하는 독서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작성을 했었던 마인드맵을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 이미지, 늘 그렇듯 중앙 이미지를 먼저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요새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제 마음을 중앙 이미지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땅에서부터 이제 공기가 이렇게 막 구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구름에 대한 어떤 채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가 내려서 좀 미세먼지가 거쳐졌으면 하는 바람, 파란색으로 칠하고 싶었는데 사실 중간색으로 좀 희뿌옇게 표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뭐 미세먼지, 그리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예쁜 하늘의 비주얼을 저는 사실 반짝반짝하는 성으로 좀 표현을 좀 해보았습니다. 중앙 이미지에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많이 그려 넣으시는데요. 사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앙 이미지는 우리의 마인드 맵이 다른 어떤 방향으로 좀 이렇게 잘못 변질되어 가는 거를 좀 막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어떤 그 내 스토리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중앙 이미지를 그리실 때 주제와 관련된 것도 상관이 없고요. 또는 그날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상황 또는 환경적인 상황들을 가급적 이미지로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낼까. 그리고 단순한 어떤 이미지보다는 조금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이미지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가급적 다양한 많은 색상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는 중앙의 이미지 스토리를 좀 담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잘 그리려고 애쓰면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잘 그리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그려볼까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중앙 이미지 담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가지가 두 곳이 있죠.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그 독서 모임의 특성을 제가 고려해 가면서 가지치기를 어떻게 구조화를 할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인드맵 역시나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셨는데 모든 모임이 끝나고 나서 작성한 마인드맵이 아니고 그 모임을 시작함과 동시에 작성한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 진행 특성상 일단 개별적인 내가 참석한 한 4분에서 5분 정도 함께하는 그런 조별 모임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각조 리더라고 돼 있죠. 각조의 리더들이 나와서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나눠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제가 그날 연합나비에 참석을 해서 마인드맵 소모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모임에 대한 기록도 좀 잠깐 남겨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당신이 옳다라는 지정도서가 있었는데 저는 그날 지정도서를 읽지 못하고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을 했는지 또는 할지에 대한 기록을 여기 같이 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왼쪽에는 그냥 전체적인 연합 나비에서 제가 진행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간추려보자, 들었던 내용들 밑에 간추려보자 해서 왼쪽에 연합으로 가지를 쳤고요. 오른쪽에는 우리 조별로 한 거의 1시간 정도 토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저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 먼저 진행을 했고요. 우리 조별, 그래서 1분, 2분, 3분, 4분, 일단 4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 위치를 넓이죠. 넓이를 이렇게 나누어 보았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거, 그리고 이 안에는 본인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그날 읽어오신 책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작성하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좀 적게 작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의 말씀에는 내가 너무나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아서 많이 작성할 수도 있겠죠. 많이 작성하다 보니까 그림들도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에 대한 배치, 그리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거에 의해서 공간이 좀 많이 남고
또는 공간이 조금 비좁을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디지털 마인드맵은 작성하다 보면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고 예측하지 못했어도 간편하게 쭉쭉쭉 위치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큰 장점이지만, 사실 어떤 손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서 그 모든 어떤 그 위치적인 거를 미리 구성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우뇌와 자뇌의 공감적인 어떤 그 지능을 향상시키는 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마인드맵과의 어떤 장단점을 따지지는 마시고요. 각각 어떤 그 발달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좀 상호 보완해서 사용을 해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제가 그날 특히 연합나비에서 그 조모임을 할 때 노윤호 선생님의 말씀이 되게 많이 좋았어요. 그 책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적정 심리학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처에 연구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연고를 사례로 드셨어요. 그래서 상처 난 거 그리고 연고, 이거 제가 보지 않고 한번 그려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작은 딸의 운전면허 합격한 게 지난주에 감사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습에서 상당히 가정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에서 하트가 마구마구 솟아나는 느낌들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노윤호님께서 그때 다이어리를 갖고 오셨는데 가죽 케이스로 된 다이어리였는데 노윤호라고 이름표를 아주 크게 작성을 해서 다이어리 겉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그리지 않아도, 그리고 잘 그리지 않아도 내가 그때 만난 분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스토리를 기억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이미지 혹은 기호면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오늘의 소모임이 오늘 요러요러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마인드맵 진행을 그날 셀프 리더십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요. 만다라트를 좀 이용을 했고요. 네모의 꿈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저에게 이 만다라트를 프린트한 A5 사이즈로 프린트한 걸 선물을 많이 주셨어가지고 그 도구를 좀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제가 그날 읽은 책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발표를 했는지 3가지 제가 작성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저는 중요시 여겼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성공한 사람은요, 아주 그날의 작은 성공조차도 상당히 행복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실패하는 사람은 늘 뭐뭐 때문에 나는 오늘 하지 못했다라고 어떤 본인에 대한 피드백을 내린다고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공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실패하는 사람, 무엇이 다른지, 작은 성공을 행복으로 연결하는구나. 또는 작은 실패 없이도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서 어떠한 핑계를 되게 급급하구나. 이런 차이에 대해서 오늘 그날 제가 6일 약국 갑시다 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거의 10개 조가 독서 모임이 진행이 되었는데 각조 리더들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단어만 뽑아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김영환 교수님이 마지막에 메모를 해주셨는데 그때 상대의 마음을 얻는 3가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상대의 마음을 얻는 첫 번째 방법, 때를 기다린다는 것. 2번째,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그 상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그리고 3번째,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조금 부족하게 받을 생각 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늘 좀 받는 것을 바라고 무언가를 주었던 저의 모습에 대해서도 좀 반성했던 시간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모든 것을 기록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마인드맵은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 좌뇌에 상당히 영향을 주지만 또 좌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뭐냐면 그 강의를 듣고 또는 그런 어떤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마인드맵에 작성해야지, 이 부분은 혹은 마인드맵에 작성하지 않아야지를 듣는 그 순간 걸러내는 그 훈련을 통해서도 좌뇌가 상당히 많이 발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가지를 친 마인드맵
이것도 너무나도 구조화가 잘 된 마인드맵이고요. 또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내용이 아주 심플하게 들어간 마인드맵도 좌뇌를 많이 잘 사용한 그런 마인드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은 작성하시면서 기준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글씨가 적다. 그림이 적다,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좋은 마인드맵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구조화가 많이 돼 있는 것도 또 어떤 방면으로 있을 때는 좀 걸러낼 필요성이 있는 마인드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마인드맵을 내가 주제에 따라 작성해 보시는 거 너무 중요하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처음에 중앙 이미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보고 그리는 거라고 늘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이버에서 땡땡땡 일러스트라고 검색을 해서 따라 그리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 알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상상해서 그리는 것을 좀 더 훈련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그림을 이렇게 막 잘 그린다라고 스스로가 만족해하진 않지만 가급적이면 상상해서 그려보려고 요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연고 이런 거 집 스스로 그렸는데 그리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남기려고 하는 뜻만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족스럽지 않아도 상상해서 작성하시는 거 한번 훈련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